반갑습니다. 오늘 반야심경 공부합니다. 저번 시간에 제목 불설마 반야 바람일다 심경, 부처님이 마반야 바람일다에 대해서 설법을 하신 건데, 마반야 바람일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을 이제 설하시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 반야심경, 심경,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반야 바람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법, 이렇게 관자재보살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은 관자재보살은 지혜보살이죠. 지혜를 얻은 것은 공을 터득해서 얻은 거죠. 결국 지혜나 공이나 같은데, 여기서 지혜는 육바라밀 안에 6번째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지혜라 하면 육바라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하시면 지혜가 이해가 되거든요. 결국은 반야바라밀다를 관자재보살이 설법을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리불입니다. 근데 사리불은 부처님 제자 중에 가장 애제자예요. 수제자입니다. 근데 사리불은 지혜제일이라고 칭해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제일한테 지혜를 왜 설할까요? 더 보강하기 위해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사리불의 지혜는 소승지혜입니다. 말하자면 편집된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대승의 입장에서 관자재보살이 사리불에게 일침을 놓는 겁니다. 그렇게 보셔야지 이해가 돼요. 결국은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하고 여럿이 조화를 이루고 하는 지혜하고는 상당히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지혜가 작은 지혜에게 지혜는 이런 거야 하고 지금 실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리자를 2번 부르거든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조견원 개공도 일체구해. 이게 이제 관자재보살이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뜻이죠. 결국은 심오한 반야바라밀다는 것은 육바라밀을 계속 반복해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더불어 공이라는 것이 이제 같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공을 알게 되는 것은 지혜고, 지혜는 공이라는 거, 그런 공식이 성립되고,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육바라밀이 같이 혼용, 무에 융통되어야지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고. 첫 번째 오늘은 뭐예요? 이제 분명히 들어라 사리자야 하고,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조치공 공주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첫 번째 사리불한테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네 알아? 모르잖아.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인 걸. 모든 게 공이야. 모든 게 평등한데 너는 평등의 이치를 모르잖아. 너는 수행자만 깨달을 수 있고, 일반 중생들은, 번뇌가 있는 중생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 그는 잘못된 지혜야. 아니, 지혜 중에서 아주 열악한 지혜야. 수승한 지혜는 바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그런 지혜야. 누구든지 다 평등하게 깨달을 수 있어. 근본은 같아. 그렇게 국집 짓지 마. 분별하지 마.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유마경의 천녀와 사리불의 그 대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보면 색이라는 거는 루파의 그 번역입니다. 근데 루파는 일체색법이라고 이 전자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색이라는 거는 형상으로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 형상이 있다는 것, 또 무너지는 것, 변하는 것, 생멸하는 것, 이것을 이제 알기 쉽게 변괴, 질애라고 합니다. 변괴는 변해서 무너지는 것, 끊임없이 변화오기 때문에 조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이죠. 그러니까 우리 색을 갖고 있는 거, 마음도 색이 있죠. 늘 변한다는 거.
그다음에 질애라고 하는 것은 질은 물질이고 애는 방해한다는 겁니다. 또 물질은 두 가지 것이 동시에 같은 곳에 있을 수 없는 성질을 갖고 있다면요. 1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면 2라고 하는 물건이 필요 없어진다 하듯이 상호로 상대의 방해를 하는 것으로 이것을 색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 변계질애. 결국은 내가 얻는다는 것은 하나를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또 하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또 하나 얻을 수 있구나 생각하면 이게 바로 공인데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것도 얻고 싶고 저것도 얻고 싶고 다 갖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색인 거예요. 그럼 공이란 무엇일까요? 공은 수냐타 이렇게 번하는데 팽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어있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전자사전에 이제 내용을 보면 유와 더불어서 상대적인 거고 음역은 수냐가 되고 의역은 공무, 공허, 공적, 공정, 비유 일체 존재의 물건 중에 다 자체, 실체, 자아 등이 없다는 겁니다. 공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비어있다, 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없다는 게 아니라 없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인연 따라. 그렇기 때문에 인연 따라 있는 것에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건 이론이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알기에는 상당히 관계에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걸 다 겪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론적인 공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배울 부분은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주색 두 번 반복했어요. 수상에서 역부여실은 이하 동문이라는 겁니다. 몸이나 마음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밑에 세 번째 달라보시면 밑에서 이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런 그 부분에는 3단계가 있어요. 원래 산스크리트어에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현장 3장, 삼장법사 현장이 번역한 데 두 번 있습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주시색. 왜 두 번 있을까요? 원래 산스크리트어는 3개가 있는데. 그래서 산스크리트어의 원문을 보기로 하고 번역을 보면 밑에 제 1단계에 있죠. 이 세상에 있어서는 물질적 현상에는 실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 현상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물질 현상으로. 이게 연기예요. 인연입니다. 두 번째요. 실체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물질 현상을 떠나 있지는 않다. 또 물질 현상은 실체가 없는 것을 떠나 물질 현상은 아니다. 이게 결국 뭐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없고 없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인 우리 그 색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공을 볼 수 있는 거. 숨어있는 이면적인 거. 항상 사물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화난다는 거는 화나는 대상을 보는 거고 그럴 때 내가 화가 나지 않는 대상을 보는 건 무엇일까? 결국 그 상대에 보이지 않는 곳에 나하고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주장만 하죠. 그러니까 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3단계 이와 같이 대개 물질 현상이라는 것은 전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대개 실체가 없다는 것은 물질적 현상이다. 있고 없고죠. 있고 없고는 결국 인연이에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인연이죠.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현장력은 2단계, 3단계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사문 법월이라고 하는 삼장법사의 번역은 1단계, 2단계, 3단계 있죠.
색성, 시공, 공성, 시색. 2단계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3단계는 색즉, 시공, 공시색. 그 다음에 3은 지혜론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반야와 바람일자 신경에는 마찬가지로 3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색공, 공성, 시색. 2단계는 색불이공, 공불이색. 3단계는 색즉, 시색, 즉공, 시공, 즉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3장 법서는 산스크리트 원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번역을 했는데 왜 현장 3장은 1단계를 빼고 2단계만 했을까요? 2단계, 3단계는 왜 그랬을까요? 그 영화에 보면 지식은 나레지드고 지혜는 위즈덤이라 합니다. 지식은 연구나 관찰 등에서 모은 사실의 총체, 그것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뜻이고, 지혜는 넓은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뛰어난 판단력과 이해력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사전적 의미는 그렇습니다. 영한 사전 보면. 왜 인도 사람들은 3단계 번역을 했고 근데 중국의 현장 법서는 2단계 번역을 했을까요? 그 3단계에서 첫 번째 1단계를 빼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만 번역한 것이 현장 3장이고 산스크리트 원문에 충실한 3장 법사들 중에서는 3단계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반야신경은 현장 3장의 번역이기 때문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부시색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인도 사람들은 지적인 면이 있거든요. 논리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1단계를 넣은 겁니다. 지식적으로 모든 게 공이라는 걸 너는 알아라. 그러나서 두 번째 지혜적으로 또 뭐예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마음적으로, 혼적으로 색즉시공, 공시색이다. 3단계를 한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지식이라는 것은 분별이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분별력입니다. 지성이 있다는 것은 세상 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해의 폭이 넓은 거예요. 또 지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성이 있어서 화를 안 내잖아. 모든 걸 이해하잖아. 그 때문에 지혜로 승화되잖아요. 근데 지성이 약간 부정한 사람은 뭐예요? 지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자기 주장만 하잖아요. 그건 치우친 지식입니다. 근데 인도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걸 빼면 안 된다 해서 3단계를 넣은 거예요. 근데 현장 3장은 중국에서는 그 지식 필요 없다. 그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지 않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지식이 갖춰지고 있다. 그건 필요 없다. 중요한 거는 지혜다. 그리고 지혜보다 더 뛰어난 거는 마지막 마음이다. 반야다. 이렇게 생각해서 두 번만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잘 보세요.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거를 지혜로 받아들이려면 상대가 지금 화나고 있는 것이 화나고 있는 게 아니다. 상대가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표면적인 것은 화를 내고 있는데 내면적 숨어있는 부분에서는 화내기 이전의 모습이 있다. 그거를 상대 입장에서 받아들이자. 그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자 하면 공이 되는 겁니다. 가장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식만 귀히 여깁니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남의 자식 똑같이 평등하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관계하는데 그것이 관계가 안 돼요. 내 자식에게 점수를 더 주고 내 자식에게 정성을 더 쏟습니다.
똑같이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밥을 먹는데 내 자식에게 고기 하나 더 주려 하죠. 내 자식에게 영화관 가면 좋은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죠. 자동차 태워도 내 자식은 내 앞에 태우고 남의 자식은 뒤에 태우죠. 내 자식은 항상 뭐요? 남의 자식하고 똑같다고 하는 그런 공의 입장에서 보면 되는데 그게 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더 아래시킨 말을 하면 절에 와서도 공부해도 나하고 상대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 돼야지 공이 되는데 내 생각을 주장하고 상대 생각을 튕기자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분들이 자기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 말 안 들어. 그리고 개변을 늘어나. 그 공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아니 머리는 알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가도 그래요. 상대가 아구찜 먹으러 가자 하면은 자기는 아구찜 싫어하니까 삼겹살 먹으러 가자 합니다. 근데 상대가 아이 오늘 아구찜이 좋아 하면 그래 또 오늘은 그러면 네가 아구찜을 주장하니까 아구찜을 하자 하면 되는데 아 그래도 삼겹살 맛있는데 이럽니다.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근데 공을 아는 사람은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 오늘은 네가 아구찜 먹고 싶다고? 그래 오늘은 내가 아구찜 맞춰줄게. 아니 그래 나도 오늘 아구찜 먹고 싶었어. 사실은 삼겹살 먹고 싶은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조직 단체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에서 얘기하는 거 조직의 방침이 있거든요. 그럼 조직의 방침을 따르는 게 바로 공이에요. 자기는 조직의 이론이면서도 조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윗사람하고 이게 길을 통해야 됩니다. 길을 통하는 게 공이에요. 자기 생각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윗사람들의 조직의 방침 말하자면 규범, 규칙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으면 조직생활을 못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 종교의 신앙은 이익이 들어있지 않아요. 원래는 육바라밀 보세요. 육바라밀 전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보시가 들어있잖아요. 손해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봅니다.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육바라밀은 보시가 첫 번째 나와 있어요. 그만큼 보시가 중요한 거예요. 육바라밀은 보시가 첫 번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바라밀은 보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오바라밀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의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공의 지혜가 없으면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교만해집니다. 근데 공의 지혜가 있으면 아 그래 내가 상대가 필요하니까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존재하고 모든 것이 서로 얽히설키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기는 모든 걸 살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공동체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공의 지혜예요. 그렇죠? 근데 공의 지혜를 또 얻기 위해서는 선정이 없으면 안 돼요. 내 마음이 고여야 됩니다. 안정이 돼야 돼요. 안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육바라밀을 잘 볼 때 주사위라고 보면 돼요. 정면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면 뒤는 후면이죠. 후면은 뭐가 있겠어요? 정진이 있습니다. 왜? 지혜는 정진이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실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보시는 어디 있겠어요? 위에 있는 거예요. 보시가 대표 선수예요. 근데 정면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뭐예요? 지게 인용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맨 밑바닥은 뭐가 있어야겠어요? 선정이 있어야지. 자, 정리해보세요. 육바람의 반야바람일 딸을 여기서 내세운 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혜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됩니다. 근데 반야바람일은 이 주사위 육각형이 굴러가야 돼,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보시지게 인역 정진 선정 지혜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굴러갈 때 반야바라밀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보시할 때는 결국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는 걸 하면 안 돼. 그리고 남이 나하고 하나야 돼.
보시는 결국 뭐예요? 이익이 아니에요. 손해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표면적으로 손해일지 몰라도 나중에 되면 이익이 돼서 돌아옵니다. 왜? 보시라고 하는 에너지, 보시라고 하는 지혜를 썼기 때문에 그 지혜가 다시 돌고 돌아옵니다. 내가 보시하니까 상대가 좋아. 상대가 좋으니까 뭐예요? 돌고 돌아가지고 제3자 많은 사람 다 좋아. 그게 바로 법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인 거예요. 항상 내가 법을 쓰면 법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불평을 쓰면 불평으로 돌아와요. 내가 숙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고민을 갖고 있고 불평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역입니다. 자기가 육바람을 쓰지 않으면 도저히 안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육바람을 쓰세요 해도 자기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육바람을 쓸 수 없습니다. 그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색불이건 공물이색은 그래 상대와 나하고 같은 입장인데 인연인데 그래 상대의 입장이 되자 생각하고 공이 됐죠. 근데 공물이색입니다. 다시 뭐예요? 상대와 나하고 다른데 저 사람이 내 입장을 부정하잖아. 내 입장에 대해서 모르잖아. 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색즉시공 되는 거예요. 다시 공으로 돌려. 아니야, 나하고 상대가 같아. 내 입장을 생각하면 안 돼.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미안하거든. 또 공인 거예요. 그래서 삼장법사나 현장은 두 번만 하면 된다. 첫 번째 색불이공 공물이색은 지혜의 면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색즉시공 공색은 그는 정신적인 마음적인 면이다. 마음에서 내가 그래 맞아 미안하지 내가 그래 지혜가 부족했어. 그리고 뭐예요? 진짜 저 사람이 내 사람이고 내 자식이 상대 자식이지. 상대 입장이 되는 거야 먼저.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정리 한번 더 할까요? 가장 알기 쉬운 거는 어느 옛날 훈장이 학동들을 모집했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면접을 봤다 해요. 이 훈장이 유명했습니다. 학동들을 뽑는데 이들은 필기시험은 다 받고 이제 면접이 남았어요. 근데 갑자기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면접을 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에게 면접을 좀 봐라 대신 내 대신. 그래서 면접을 보게 했더니 이제 학동들을 다 뽑았어요. 이제 훈장이 이제 볼일을 보고 사당에 왔습니다. 근데 뽑은 학동들을 보니까 전 미남들만 뽑았어요. 이 훈장 마누라는 여자잖아. 그러니까 그냥 애띤 꽃미남들만 뽑아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색입니다. 색이에요. 색만 보고 한 거예요. 결국은 공평하게 상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보고 학동을 뽑아야 되는데 오직 뭐예요? 인물만 보고 마누라를 뽑은 거예요. 그게 바로 색에 걸린 겁니다. 우리는 전부 색에 걸려요. 전부 상대를 보고 선입견을 가지죠. 그리고 상대의 생각에 대해서 또 옳다 그러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네가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 입장을 생각하고 상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라 하는 것이 바로 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이 된 그 순간 상대하고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 또 설령 상대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면서 또 조율할 수 있거든. 그게 바로 공과 색에 어우러진 조화, 중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반야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는 중도하고 같은 맥락이죠. 말은 다른데. 대충 머리는 이해되시죠? 또 예를 많이 들어도 되지만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자, 벌써 이해됐어요? 그리고 상대 입장이 되는 게 공이 되는 거예요. 상대가 이상한 소리 해도 듣는 겁니다.
근데 듣다 보면 상대 입장에 들면 그 지혜가 열리거든. 지혜를 열기 위해서는 선정이 있어야 돼. 마음이 확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가 되겠죠? 보시는 뭐예요? 상대 얘기를 들어주는 거. 지혜는 뭐야? 참아야 되는 거. 인욕도 참아야 되는 거. 야, 들어준다 생각하지 않는 게 지혜예요. 들어주는 자체입니다. 상대 하나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선정이라. 그 지혜가 나와. 상대가 얘기하는 게 보여.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세계에 걸려버리면 오로지 자기 주장만 하지. 그건 뭐예요? 궤변이야. 그건 편집이야. 편견이죠. 며칠 전에 양교사하고 옥보살님하고 약간 트러블이 있었잖아. 근데 옥보살님이 미안하다. 응? 네 입장을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옛날에 고정관념 있었던 거에서 내가 선입견 때문에 했는데 네 입장 네 입장 생각하니까 이해가 된다. 아니야 미안하다 그랬잖아. 이렇게 자기가 긍정적으로 상대 입장이 공이 되니까 양교사도 제가 잘못했어요. 웃잖아. 얼굴이 펴지잖아. 근데 주위에서 보는 우리도 뭐예요? 마음이 훈훈해졌잖아요. 다 불성이 열렸잖아. 이게 바로 반야바람인 거예요. 내가 먼저 숙이는 거예요. 상대를 숙이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숙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인 거예요. 이게 공인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육바람이래요. 전부 연결된다고. 자, 무슨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무슨 이해돼? 이해는 되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실천이 어려워. 하도 노력해야지.